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주일 천하로 끝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238단 낸드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최근 232단의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지만 그 기쁨은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존 최고층인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3일날 발표했기 때문이죠. 올해 안에 200단을 넘기겠다라는 발표한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YMTC와의 기술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YMTC와 같은 경우는 200단을 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을 보면 그렇게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삼성의 낸드 1위인 삼성이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역시 256단의 더블 스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회사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미 낸드 플래시 1위를 달성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일주일 만에 끝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238단 낸드 개발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2에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238단 512기가비트 트리플 레드셀 4D 낸드 플래시 샘플을 고객에게 출시했고 내년 상반기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세계 낸드 시장의 3위, 지금 낸드 시장의 2위와 같은 경우는 키옥샤예요. 이 3위인 하이닉스는 2020년 12월 176단의 낸드를 개발했고 1년 8개월 만에 차세대 제품인 238단을 선보인 것입니다. 회사 측은 최근 샘플 제품을 고객에게 보냈고 내년 상반기 중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번 238단 낸드는 최고층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 제품으로 구현되어 이전 세대 제품인 176단 대비 생산성이 34% 높여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제품인 512기가비트 용량의 TCL 4D 낸드 플래시 반도체입니다. 지금 TCL, 트리플 레벨 셀은 저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인 셀 하나에 3개의 정보, 비트가 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SLC, MLC, TLC, QLC 이렇게 나오죠. 싱글 레벨 셀, 멀티 레벨 셀, 트리플 레벨 셀, 쿼드러플 레벨 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볼 때 이 하나의 셀에 지금 3개의 비트 그리고 하나의 셀에 4개의 비트가 들어가 있는 QLC가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QLC를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왜 TLC를 사용하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알아볼 내용은 QLC가 아닌 왜 TLC로 만든 제품을 내놓았을까 합니다. 하나의 셀에 4비트의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QLC는 같은 면적의 웨이퍼에서 SLC, 싱글 레벨 셀보다 4배의 용량을 더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TLC보다도 1.3배의 용량을 더 담을 수가 있죠. 이는 QLC가 TLC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QLC가 TLC 대비 30%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QLC는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짧은 수명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TLC로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TLC 제품도 MLC보다 낮은 수명으로 문제가 됐긴 했지만 실제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MLC 대비 TLC 제품도 낮은 수명을 갖고 있지만 TLC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QLC의 수명은 예상외로 너무 작다라는 거죠. QLC의 수명은 동일한 공정에서 만들어진 TLC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낸드 플래시의 기술적인 한계로 개선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MLC SSD인 850 프로의 경우
9.1 PB의 데이터를 기록해서 하루에 40GB를 사용해도 623년의 수명이 있습니다. 또한 3D TLC의 경우 850 에보는 1.1 PB에서 인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같은 공정의 3D QLC의 경우 산술적으로는 약 110TB가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용량을 만들려고 해도 QLC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SD 헤비 유저의 경우 지금 3년에 150TB의 용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QLC의 수명은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읽고 쓰는 경우가 많은 기업용으로서는 최근의 TLC 제품으로는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QLC 제품을 기업용으로 도입하기에는 짧은 수명, 그래서 TLC보다 10분의 1 수명이기 때문에 이 짧은 수명이라는 단점이 아직은 치명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TLC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이 기업용으로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샌디스크는 QLC 개발을 시도했다가 포기하기도 할 정도로 QLC는 지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안정적인 TLC로 개발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이전보다 50% 빨라졌고 에너지 사용량 역시 21%가 줄어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전력 소모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전력 소모율을 마저 21%가 줄어 전력 소모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PC용 저장 장치인 SSD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이어서 스마트폰과 서버용 제품도 내놓을 계획.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서버용 제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QLC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QLC 제품은 어느 정도 인정. 그러나 헤비 유저나 많이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나 아니면 그 기업용 서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QLC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이번에 TLC 제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과거 단층 주택 형태였지만 점점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고층 아파트, 그래서 수직으로 쌓는, 일단은 평면으로 쌓았던 것들이 수직으로 쌓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 평면 형태로 이렇게 쭉 갔던 것이 이제 이걸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3D가 나왔고 이 3D 낸드 플래시가 여기에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쌓았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기술력을 최고로 가졌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낸드 플래시 시장 1위인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한 176단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낸드 플래시의 제조 핵심 기술은 고층으로 층층이 쌓은 셀을 연결하기 위한 미세한 구멍을 뚫는 것인데 삼성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128단을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태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지금 더블 스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싱글 스택의 2배, 그래서 256단까지 지금 산술적으로는 할 수 있다. 타사는 두 차례 뚫은 뒤 이를 쌓는 더블 스택 기술을 씁니다. 마이크론의 232단, 그리고 SK하이닉스의 238단, 이 모두가 더블 스택 기술로 썼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32단을 일주일 전에 발표했던 것은 지금 서밋에서 SK하이닉스가 발표할 것을 생각하고 먼저 선점하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겨우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삼성도 이론적으로 128단의 싱글 스택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의 2배, 그래서 256단의 더블 스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성 역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단수 자체가 아니다. 더 높이 쌓는 기술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200단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게 지금 256단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당장 대중화가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가격으로 내어야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최고층 단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삼성과 기술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죠. 삼성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수로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똑같은 단수로도 나올 수가 있죠.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1분기 기준으로는 1위가 삼성전자 35.5%, 2위가 일본의 키옥시아 19%, 3위는 SK 하이닉스가 18.1%,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12.2%, 마이크론이 11.3% 수준입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5위를 차지하고 있고 5위를 차지했던 기업이 최초로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뒤이어서 SK 하이닉스, 이제 나설 자리는 삼성전자와 일본의 키옥시아가 남죠. 웨스턴 디지털은 키옥시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200단 이상의 발표를 했죠. 최고층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제 삼성전자가 기대를 해가게 되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리고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어떤 제품을 낼까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도 삼성 제품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제품보다 삼성 제품을 써야 더 오래 써,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한국 제품이긴 하지만 지금 네임 밸류로도 그리고 성능으로도 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가 더 발달하길 정말 바라고요. 그 며칠 전에 CXL 그 메모리도 개발해서 발전을 시켰는데 이것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